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미국 증시가 원체 강하게 흘러간 데다가 장중에 선물지수까지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우리 증시도 오늘 크게 올랐습니다. 크게 올랐습니다. 정말 크게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2.6%대, 또 코스닥도 1.8% 정도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강하게 움직였다고 봐야 되고, 코스닥이 700포인트 회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도 2350포인트. 자, 오를 만큼 올랐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따가 이제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바닥에서 상승 반전을 했는데, 이 상승 반전한 것이 박스권 내에서 바닥에서 박스권의 상단을 가는 거냐, 아니면 이제 V자 반등을 하는 신호탄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바닥에서 상승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할 때 지금 매수를 해서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수익을 내는 그 구간이 되는 건데, 이 수익을 실현해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 그리고 업종별로 종목별로 어떻게 투자를 이어가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구간인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상승할 때는 그냥 들고 가세요. 상승할 때는 들고 가고, 여기서 이제 하락할 때 그 이제 상승의 꼭지점에서 일정 구간을 어 그 마이너스, 이제 수익을 실현하는 구간을 정해 놓고 과감하게 그 구간에서 이제 그 상승세를 이탈하면, 그러면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은 상승 추세에서 하락을 할 때 그 하락하는 그 하락세가 상승의 추세를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 속에서 이 단기 눌림목을 줬다가 바로 반등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아니다, 이거는 하락세로 전환하는 것이다를 판단하는 최후의 보루가 21선이에요. 그래서 상승 추세 속에 있는 종목이 있다면, 보통의 경우는 5일선, 11선을 딛고 계속 급등을 하지만, 이제 좀 눌리더라도 21선을 이탈하지는 않아야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고 보는데, 21선을 이탈하면 그때는 매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과연 상승 어떤 추세로 이제 이어지는 거냐, V자 반등을 하는 거냐,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해보면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대신에 지금 반도체가 반등을 하는 것이 우리 시장에는 매우 긍정적인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한다. 반도체의 상승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2차 전지가 움직여주면 이제 시장은 가파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약간 좀 늦어지고 있어서 조금 빨리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799 종목이 올랐고요. 93 종목이 빠졌습니다. 진짜 많이 올랐고, 빠진 종목이 100 종목이 채 되지 않죠. 코스닥도 1298 종목이 올랐고 191 종목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올랐으니 잘 갈 수밖에 없죠. 코스피는 2.63%가 올랐고, 코스피 100이 2.69%, 그러니까 대형주들 흐름이 좋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코스닥은 1.78%가 올랐고, 코스닥 150도 1.8%, 대형주가 약간 더 좋았네요.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1조 4천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거의 엄청나게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수,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지만, 특히 외국인의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의 선물 지수가 0.5%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은 오늘 1.98% 거의 2% 가까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25원이 빠져서 1243원 50전. 7개월 만이라고 그러죠. 지금 1240원대까지 밀린 게. 그리고 국제유가는 0.14%가 올라서 73.77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미국의 임금 상승률 그리고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 둔화에 긴축 완화 및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면서 상승 출발한 이후 장중에 환율이 급락하는 가운데 외국인 기관의 화학, 전기, 전자 등의 매수세 유입되면서 상승했다. 코스닥은 지난 주말 나스닥 등 미국 기술주 상승 영향으로 기계 장비, 전기, 전자 등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은 미국의 긴축 우려 완화 그리고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반으로 700선이 회복됐다. 어저께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보여드릴까 말까 했는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 그 사우스 코리아 ETF가 있는데 5%대 올랐었어요. 지난 금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토요일 아침에. 그래서 한국 증시로 이제 외국인들이 특히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일단 오늘 굉장히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기계 장비, 전기 전자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가 최악이라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정도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면 온통 빨간색이고 또 숫자도 되게 강하게 크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네이버 카카오가 6%대 오르면서 카카오는 6만 원대, 네이버는 20만 원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화학이 5%대 상승, LG 에너지 솔루션이 4.5%대 상승, 기아도 4%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닥도 다 올랐는데 코스닥은 강도가 약간 약했죠. JYP 엔터가 4% 정도, SM도 3%대 올랐고요. 뭐 다 좋아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코스닥 16위부터 30위를 보면은 오스템 임플란트, ST팜, 케어젠 세 종목이 빠졌고 WCP가 3%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제 2차 전지도 살짝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코스닥 31위부터 45위 보면은 현대바이오 한 종목만 빠졌고요. 삼천당 제약이 5%대 그리고 위메이드와 삼강 MNT가 4%대 올랐습니다. 코스피 업종을 보면은 화학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금호타이어가 10%대, 대한유화 9%대, 효성화학, 효성TNC, 금호석유가 8%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보험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 DB손해보험이 마이너스 2.82%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기계 장비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휴림로봇이 28%대, 펨트론이 20% 올랐네요. 넥스턴바이오가 15%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의료 정밀기기가 제일 안 좋았는데 레이가 마이너스 4%대, 오스템 임플란트가 마이너스 3%대, 제이시스 메디칼이 마이너스 2%대, 맥 ICS도 마이너스 2.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은 일성신약이 6%대, 영진약품이 4%대 올랐고 빠진 종목은 대원제약, 국제약품, 하나제약, JW중해제약, EUB, 삼일제약까지 5종목이 빠졌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을 보면은 셀루메드가 13%대, 앱클론이 6%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화일약품이 마이너스 3%대, ST팜, 경남제약, 강스텐바이오텍이 마이너스 2%대 빠졌습니다. 공매도 1,425억 원이 줄었습니다. 과열 종목 없었고요. 거래 대금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LG 에너지 솔루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KB금융, 롯데케미칼 순이었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LNF, 에코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YG 엔터테인먼트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OCI, 롯데케미칼, 한국항공우주, SD바이오센서, 삼성엔지니어링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제넥신, 셀트리온 제약, 대주전자재료, 다우데이터, 이녹스 첨단소재 순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볼 때 환율 하나만 봐도 사실은 괜찮아요. 환율이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면은 이거는 경제 상황이 안정세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크게 1240원대 마감한 게 작년 6월 3일 6월 3일에 1242원대, 오늘 1243원 50전이었으니까 7개월 정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 지금 계속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아주 시장의 어떤 안정세를 보여주는 건데, 다만 이제 미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환율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계좌가 저절로 쪼그라드는 그런 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달러 현상을 보일 때는 해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반대가 되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셀트리온 수급 보면은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을 했고 기관이 매수량을 늘렸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이 매도를 크게 좀 23,000주 넘게 매도를 하면서 기관이 44,000주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외국인의 매도세, 그러니까 오늘 주가는 2,500원이 올랐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내일 이후에 대한 시장은 조금 좀 불안감을 좀 키워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기관 투자자들 수급이 원체 좋아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헬스케어는 외국인이 8일째 팔고 있고요. 기관이 49,000주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이 지금 7일 연속 사다가 매도를 했는데 1,200원이 올라서 58,600원 기록을 했네요. 제약은 역시 기관만 매수했는데 기관이 4일 연속 매수 1,300원을 올렸고, 금투 이틀 연속 매수, 외국인은 5일 연속 매도했습니다. 위메이드는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 특히 외국인의 매수가 세게 들어오면서 5일 연속 주가가 올랐고 1,350원이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외국인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네요. 기관은 매수를 좀 줄였고 외국인의 매수가 세게 착 들어오면서 2,800원, 이제 10만 원 눈앞에 다시 왔는데, 다만 연기금이 계속 팔고 있는 게 조금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강원랜드도 기관이 7만 5천 주나 매수가 들어오면서 400원 올렸는데요. 일단 외국인이 안 사고 있어서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에는 셀트리온이 0.3% 500원이 빠진 16만 5,500원. 그 다음에 헬스케어는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고, 제약은 0.3% 200원이 오른 66,500원. 그리고 위메이드는 0.14% 50원이 오른 34,800원. 에코프로 BM은 0.1% 100원이 오른 97,600원. 강원랜드는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셀트리온 1년 일봉 차트를 보면은 위쪽에 이제 241선을 넘는가 했더니 위쪽에 다시 21선까지 있어서 여기서 일단 상승을 했지만 더 오르지 못하고 눌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지금 이동평균선들이 잔뜩 있어서 이거를 깨기가 좀 쉽지 않은 구간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MACD,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이 지금 매수 신호를 가리켜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의 상승세는 약간 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보겠고요. 헬스케어는 완만하게 U자형을 그리다가 이제 가팔라지려고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 위쪽에 11선이 딱 가로막으면서 오늘 주가가 눌렸고요. 스토캐스틱스로 보시면 매수 신호가 탁 나오기 직전, 그리고 MACD 역시 매수 신호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직전, 그래서 좀 더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봉 차트는 제약 일봉 차트 보면은 역시 이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이동평균선들이 하나같이 이 저항선, 매물대 저항선을 하나씩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어서 역시나 지금은 11선과 그 다음에 121선이 머리 위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네요. 위메이드는 21선 이제
상승 돌파하냐 마냐 하고 기로에 왔습니다. 4% 상승을 하면서 오늘 21선 위쪽으로 올라섰는데 여기서 강하게 올라타느냐 아니면 다시 미끄러지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481선 지지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7거래일 동안 확인한 뒤 오늘 슈팅이 빵 나오나 했는데 역시 21선에 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선 위로 올라가느냐 마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 역시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강원랜드는 오늘 21선에 이제 좀 저항을 받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네요. 지금 단숨에 지난주에 바닥을 완전히 뭐 뚫고 내려가는 듯 보이다가 아래 꼬리 달고 쫙 상승하더니 하나 둘 셋 4거래일 연속 양봉을 만들어냈고 오늘 21선 살짝 위로 올라탔지만 61선과 21선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조금 상승 추세가 좀 더뎌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은요, 이제 이게 박스권의 상단이냐, 그러니까 박스권의 상단에서 다시 눌릴 거냐, 아니면 이제 아래쪽에 그 저점을 딛고 굉장히 강하게 V자로 반등하는, 그래서 추세 상승이 더 이어질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코스닥 지수를 일단 보면 이게 되게 재미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자리가요, 지금 코스피 지수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맨 아래 5거래일 전에 아래 꼬리 달고 있을 때 지난번 9월 말에 있었던 2130포인트 저점까지 빠지진 않았어도 2100포인트 때까지 쫙 밀렸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는데 지금 60일선에 정확히 이제 저항을 딱 받는 자리고요. 그 바로 머리 위에 120일선이 있어서 크게 튀어오르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자, 이게 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위쪽에 이제 지난번 12월 1일과 11월 중순에 고점 자리와 그 다음에 작년 8월의 고점 부근을 연결해 보면 2500포인트 안팎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또 241선까지 쭉 분홍색 241선 밀려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 2400포인트대 뭐 후반 이런 데까지 가면 거기가 단기적으로는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 이제 어떻게 되느냐, 더 갈까 말까, 밑에 보조지표 보면 MACD가 매수 신호 딱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직전, 그 다음에 RSI는 과매도 구간을 탈피,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슬로우 지난주에 매수 신호. 그러니까 지금 이번 랠리는요, 요거는 조금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대략 한 2400포인트까지 갈까요? 지금 일단 첫 번째는 121선의 저항을 받느냐, 이걸 뚫어내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24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갈 때 그 에너지를 어느 정도 실어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121선에서 눌리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가 될 것 같고, 아직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지만 이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패턴이 아니라 급하게 지금 며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121선 부근에서 조금 쉬어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또 작년에 8월 달에 121선 부근까지 갔을 때 좀 밀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121선 부근에서 여기서 조금 밀린다면 다시 21선을 바닥으로 해서 이제 재차 상승하는 그런 패턴. 그래서 결국은 저 위쪽에 그어놓은 선 2500포인트 부근까지 가면 이제 거기서는 강력한 매물들과 좀 싸움을 할 거다. 그래서 다시 그 박스권을 만들면서 빠지느냐, 아니면 이걸 뚫고 이제 대세 상승으로 바뀌느냐, 아주 중요한 순간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그 진폭이, 위아래 폭이 좀 좁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박스권의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자, 지난주에 있었던 저점 자리가 10월 13일 날 있었던 650포인트 부근까지 밀렸다가 지금 어느새 5일 만에 700포인트 회복을 했고 지금 21선에서 딱 기대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머리 위에 코스피는 121선이 있었지만 코스닥은 61선이 있고요. 61선을
뚫어내면 이제 그 위쪽에 121선 부근이 이제 쭉 연결해 보잖아요. 그러면 12월, 11월, 그 다음에 작년 6, 7월에 저점 이 라인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게 740포인트쯤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1차 첫 번째는 61선을 뚫어내면 2차 740포인트까지 올라가되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좀 아주 가파르게 올라온 것에 대한 어떤 그 매물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러면 다시 한 21선 부근까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여기서 좀 더 올라가고 나면 단기 고점에 대한 그런 부담 그리고 박스권 상단에 도달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매물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단 바닥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코스피도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단기적으로 박스권의 상단에 다 도달을 했을 때 이거를 뚫느냐 밀리느냐 이제 그 어떤 기로가 어쩌면 이번 주 후반부쯤에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주에 이번 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또 그 설 연휴에 대한 설 명절 연휴에 대한 또 약간 부담도 있을 수 있어서 마냥 뚫고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지금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양 지수의 차트를 보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주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어요. 바로 머리 위에서 코스피가 121선, 코스닥이 61선에서 그냥 물량이 나왔다가 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지나면서 다시 또 반등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주 후반부 금융통화위원회 가까워지면 조금 선명해질까요? 좀 대비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스권에서는 박스권 상단에 한 번 닿았다가 밀렸다가 두 번째 닿고 이럴 때 바로 반등이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금리가 그대로 금리 인하 뭐 오늘 기사 보니까 하반기에 금리 인하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금리를 지금 아직도 올라가고 상반기에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미국이 2분기까지 금리를 올리고 어쩌면 3분기까지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데 우리나라가 3분기에 금리를 바로 내린다고요?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가 엄청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아주 급하게 응급수술하듯이 그렇게 금리를 내릴 수는 있겠지만 어우 그러면 다시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생길 텐데 저는 그게 그 시점은 올해는 넘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금리를 내리는 시점은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논의가 나온다면 그건 너무 감사한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조금 더 너무 섣부른 그런 전망은 뭐 그렇게 전망해도 뭐 나빠질 건 없는데 섣부른 전망을 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내가 투자금을 대량으로 늘리고 이런 것은 주의할 어떤 상황이다. 아직은 저는 아직 좀 불안한 그 요소가 많이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친 낙관 경계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